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3년 5월 22일이고요. 오전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재인의 양산 평산 책방의 진짜 주인이 누구냐, 진짜 운영 주체가 누구냐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소유자가 문다혜라는 게 드러났고요. 더 황당한 것은 평산 책방 재단은 애완동물 보호 및 장묘업으로 등록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것이,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결국 문다혜의 직업이 문재인 딸이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 쭉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앤마이크에 따르면요, 평산 책방 운영 주체에 대해서 미스테리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죠. 문재인의 딸과 그리고 애완동물 장묘 서비스업 대표 중 누가 평산의 주인이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이 지난달 개업한 서점인 평산 책방이 끝없는 구설수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책방의 도메인 주소가 문다혜의 이름으로 등록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자, 펜앤마이크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도메인 검색 시스템인 후이즈에 평산 책방의 인터넷 사이트 주소로 전해진 psbooks.kr이라는 평산북스라는 거죠. 도메인의 상세 정보를 검색해 봤는데 등록인의 책임자는 문다혜로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등록인 책임자 둘 다 문다혜로 적혀 있었습니다. 책임자 이메일 주소 역시 문다혜의 이메일로 알려진 계정이 등록돼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도메인의 계약일은 지난 1월 5일이고 사용 종료일은 2026년 1월 5일입니다. 문다혜가 평산 책방 도메인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게 큰 문제가 아니라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주소지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면 다 만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문재인이 책방 설립이 공익 목적이라고 밝힌 만큼 딸 개인 명의의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는 것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못하는 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공익 목적이라는 명분을 의심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도메인을 선점하고 거액의 사용료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측 관계자는 도메인을 등록하는 실무적인 일을 대통령이 직접 하실 것도 아니고 이름을 드러내기도 그렇고 해서 딸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로 도메인을 등록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황당한 일이죠. 평산 책방이 문재인이 주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홈페이지 주소 이름을 문재인으로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도 하나도 없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번에도 개인 사업자로 했다가 문제가 돼서 개인 사업자 폐업 조치하고 그리고 재단으로 사업자를 옮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재단에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면 될 텐데요. 평산 책방 측은 다혜 씨가 저희에게 해당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라고 넘겨주셨고 이를 대가로 따로 다혜 씨에게 지불하는 돈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문다혜는 등록 비용으로 14,850원을 냈고 내년부터는 22,000원을 낼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2만원씩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셈인데요. 2026년 1월 5일 후에도 문다혜가 도메인 주소에 대해 등록 연장을 할 권리를 갖습니다. 평산 책방 측 해명대로라면 문다혜는 계속 손해보는 장사를 해야 된다는데요. 문재인 측이나 평산 책방 측 해명 다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평산 책방은 시인인 안도현이가 대표로 있는 동명의 재단법인과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책방 운영위원회가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홈페이지 도메인으로 재단법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딸 명의의 도메인을 사용해야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다혜가 해당 도메인을 등록한 날짜는 1월 5일인데 양산 세무서장이 발행한 재단법인 평산 책방의 사업자 등록증에는 개업 연월일이 1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주소 등록을 위해 필요한 사업자 등록 번호를 받은 날짜도 1월 9일입니다. 한마디로 나흘만 기다렸으면 평산 책방 법인 명의의 도메인을 만들 수 있는데 굳이 문다혜의 명의를 동원한 것입니다. 평산 책방은 4월 26일 개업을 했으니까 재단법인이 홈페이지 도메인을 등록할 시간은 충분했다는 거죠.
더욱이 후이즈에 평산책방으로 검색해서 등록 가능한 도메인을 검색해보면 평산책방으로 등록 가능한 도메인이 210개고 실제 책방 도메인으로 쓸만한 것도 7개나 된다는 겁니다. 사실 평산책방을 둘러싼 논란은 이뿐이 아닙니다. 문재인이 평산책방에 개인사업자로 등록해서 수익금 전액을 가져가도록 됐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었고요. 문재인이 평산책방 개점 인사글에서 책방 운영은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책방운영위원회가 맡는다. 수익은 전액 재산에 귀속되고 이익이 남으면 공익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라고 밝힌 것과 모순됐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문재인 측은 절차가 간단한 개인사업자로 임시 등록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이 같은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거죠. 개인사업자 평산책방의 설립 신고일은 지난 4월 24일입니다. 평산책방은 4월 26일에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재단법인 평산책방의 설립 신고일은 2023년 1월 4일이었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1월 9일 발급받았습니다. 재단법인의 설립이 개인사업자 등록보다 3개월 이상 빨랐기 때문에 해명은 납득하기 불가능합니다. 재단법인이 운영주체로 신고되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고 오히려 개인사업자 신고가 책방 개업을 앞두고 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문재인의 해명이 이상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는 거죠. 문재인도 이 같은 모순의 심각성을 인식한 것 같은데요. 문재인은 개인 명의의 사업자 평산책방을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이미 국세청을 통해서 조회하면은 폐업자라고 게시문이 뜨고 있습니다. 문재인 개인 명의 사업자에게 수익을 귀속시키려 했던 것과 딸인 문다혜 명의의 도메인을 사용한 것 등은 재단법인이 공익 목적으로 평산책방을 운영한다는 취지와 어긋나는 사실이라는 것을 사실이라는 데 비판을 받아 충분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평산책방이 일종의 사유와 구설수에 오르는 원인, 결국 문다혜가 전 대통령의 딸, 이것을 직업으로 삼고 있다는 게 모든 논란의 불씨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데요. 전용욱 전 국회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문다혜와 조민, 직업은 이라는 글을 올려서 문다혜의 직업은 문재인의 딸, 조민의 직업은 조국의 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민, 전직 이사, 이미 종쳤다. 문다혜, 전직 요가 강사, 요즘 휴업, 무직자, 백수, 둘 다 대책 없는 백조 아닌가요? 라면서 아닙니다. 대기업 정규직도 부럽지 않습니다. 문다혜의 직업은 문재인 딸, 조민의 직업은 조국 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을 뿐만 아니라 문다혜는 닉만 이름 없는 꽃일 뿐 문재인의 딸로 온갖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1년을 공짜로 살았고 요즘은 뭉개버린 매니저, 책방 기획자, 수상한 식탁 대변인도 맡고 있죠. 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평산책방의 실질적 운영자가 문다혜라는 게 전용욱 전 의원의 추론인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사실 시인 안도현 씨가 대표인 재단법인 평산책방이 실질적인 운영 주체인지가 불투명하다는 게 더 문제라는 겁니다. 안도현은 얼굴마담에 불과하다는 관측이 무성한데요. 안도현이 평산책방 운영에 관여한 흔적을 찾기 어렵다는 거죠. 지난 8일 폐업 처리된 문재인의 개인사업자 평산책방은 책방 운영에 적합한 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종목으로 신고됐습니다. 반면에 평산책방의 현재 운영 주체인 재단법인 평산책방 대표 안도현으로 돼 있죠.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으로 국세청에 신고가 돼 있다는 게 한 보도의 결과입니다. 애완동물 장묘 서비스업으로 신고된 재단법인 평산책방과 문재인의 딸 중 누가 실질적인 책방의 운영자인지는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라는데요. 황당하죠. 도대체 평산책방이랑 애완동물 장묘 서비스업이랑 무슨 관계가 있길래 사업자 등록을 저렇게 해놨을까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를 할 때는 서점 사업자를 냈고요. 그리고 재단법인은 이상하게 공익재단법인이라면서 애완동물 장묘 서비스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과연 평산책방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이자들 가만히 둘 수가 정말 없는 것 같은데요. 요즘 김남국 잔챙이죠. 송영길, 김남국보단 위지만 여전히 꼬리에 해당합니다. 이재명, 이 정도 돼야 몸통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 모든 배후 내지는 이 모든 악의 씨앗이 누군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저 끝까지 양산까지 다 박살내는 그날까지 우리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래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외치겠습니다. 우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